2024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세금 환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일리노이주의 세금 환급이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총기권리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조치를 뒤집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인 미 중서부 지역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됐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총 신고 신청자 수는 2,836명으로 직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펜타닐을 넘어선 신종 마약이 일리노이에도 등장했는데요. 니타젠입니다. 전문가들은 펜타닐보다 10배는 더 위험한 약물이라며 차세대 마약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유명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비번이던 경찰관이 30대 여성 용의자를 사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 조사 결과 사살된 용의자의 총기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미주 한인 역사 교재가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에 의해 발간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한 컨퍼런스가 오는 4월 20일 개최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총격 감지 기술인 샷스포터와 시카고와의 계약이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브랜 존슨 시장은 계약 갱신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세금 환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일리노이주 세금 환급이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방 환급금은 21일 이내에 지급되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IRS는 일부 환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 특정 날짜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의 경우 사용자는 국세청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나요? 사이트를 사용해 주에서 환급 절차가 시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주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당좌 예금 또는 저축 예금 계좌로 환급금이 더 빨리 입금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일리노이주는 또한 납세자들에게 일리노이주 환급금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원 도용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이 예년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환급금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현재 연도 환급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IRS에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나요? 도구를 사용해 환급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국 총기권리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조치를 뒤집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에 본부를 둔 전국 총기권리협회와 네바다에 본부를 둔 총기정책연합은 어제 미 고등법원의 제7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11월 제7순회 항소법원은 2대1로 미 수정헌법 제2조에 보장된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죠. 앞서 일리노이주 대법원도 지난해 8월 4대3의 판결로 준해 공격용 무기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나선 총기 옹호단체는 2023년 1월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제기된 여러 연방 소송 중에 2건의 주요 원고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총기권리협회는 일리노이주 북부지구에서 주 전역의 총기 금지와 네이퍼빌시에서 제정한 지역 공격용 무기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공격용 무기금지법은 2022년 하일랜드파크 총기 난사 등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공격용 총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응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인 미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됐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총 신고 신청자 수는 2,836명으로 직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체 신고 신청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는 2,341명,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95명입니다. 특히 이 기간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한 영주권자는 62명에 그쳤는데요. 이 결과 총 신고 신청자 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명부 등재자 수 3,660명 대비 22.5%가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재외국민 수는 13만 6,046명입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1일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외선거관 우창호 영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2월 10일 마감됐다며 3월 1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수신호 확인이 안 될 경우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로 계속 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11일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자우편을 수신 확인 안 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드리고 나서 또한 개별적으로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를 해서 투표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투표 참여죠.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 등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우 영사는 재외선거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월 27일 투표가 시작되니 모든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유권자 등록 접수율이 좀 이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외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전체 재외선거가 총 6번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외선거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참정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3월 27일부터 투표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 4곳의 설치 장소를 결정해 공고한 바 있죠. 4곳의 투표소는 일리노이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회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미네소타 한인회관입니다. 시카고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 마련될 시카고 투표소의 운영 일시는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오전 8시 오픈에 5시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이외에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 투표소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또한 주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재외투표소에 세계 어디에서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유명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비번이던 경찰관이 30대 여성 용의자를 사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의 총기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죠. 텍사스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신도들은 놀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아수라장이 빚어졌는데요. 총격범은 36살의 여성 제네스 이본 모레노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모레노는 7살 아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갑자기 소총을 발사했죠. 마침 현장에 있던 비번인 경찰관과 주류 단속 요원이 대응 사격하면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모레노의 7살 아들도 머리 부위에 총을 맞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모레노가 유대계인 전 남편 가족과 분쟁을 겪는 중이며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또 각종 범죄로 6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만 4만 5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이며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은 저서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닐을 넘어선 신종 마약이 일리노이에도 등장했죠. 니타젠입니다. 전문가들은 펜타닐보다 10배는 더 위험한 약물이라며 차세대 마약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WGN이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래 쿡카운티에서만 니타젠으로 숨진 사람이 141명입니다. 이 숫자는 해당 기간 동안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니타젠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니타젠이란 무엇일까요? 니타젠은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이나 아편 유사 물질로 만들어진 약물로 통증을 완화하거나 쾌감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중독이나 과호흡, 또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검시관 리차드 조르젠스는 이전에도 이러한 패턴을 목격했다며 2014년 그가 목격한 마약 관련 사망의 대부분은 헤로인과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 불과 1년 사이에 펜타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펜타닐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이 아편성 진통제 리차젠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의 약물로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1950년대 진통제로 처음 개발된 리차젠은 궁극적으로 의료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 관심밖의 약물이었다가 펜타닐이 유행하면서 덩달아 길거리 마약 공급망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약물은 새로운 위협으로 선언됐으며 백악관은 지난해 잘라진과 혼합된 펜타닐로 인해 증가하는 과다 복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대응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니타젠의 경우 마약 단속국은 약물을 더욱 강력하고 또 생산 비용이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약물과 혼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 역사 교재가 미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에 의해 발간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교재는 2022년부터 일리노이주에 적용된 티치 법안의 적극적인 교실 현장 적용과 또 한국의 미국인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한준호 회장은 이 교재를 통해 역사 속의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4월 20일 오후 5시부터는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도 개최됩니다. 청소년 역사 발표대회의 시상식과 또 수상자들의 발표, 특별 초청 강연, 청소년들을 위한 미주한인 역사 교재 소개, 또 기자회견 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 청소년 역사 발표대회의 참가 대상은 6학년 이상의 청소년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주최 측이 제공한 역사 교재 내용을 활용해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자유로운 슬라이드 형식의 5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3월 9일, 역사 교재 자료 배포는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제출 마감은 3월 30일입니다. 시상식은 4월 20일에 개최됩니다. 1등에게는 $500의 상금이, 2등에게는 $300, 3등에게는 $200가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참가 신청 문의는 미 중서부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위원회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midwestkoreanschool@gmail.com입니다. 시카고한인 여성회가 지난 10일 구정을 맞아 봉사부 주관으로 날스 양로원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양로원을 방문한 여성회 관계자들은 다 함께 세배를 드린 후 고혜선 회장의 새해를 축복하는 인사말에 이어 박주미 판소리 민요반과 또 한국무용단 중등부,
헤세드 워십 댄스 실버 선교단의 공연이 각각 펼쳐진 가운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의 노래 자랑이 곁들여져 참석한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다 함께 고향의 봄과 또 설날 노래를 부르며 준비한 간식과 또 돋보기 안경을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렸다고 하는데요. 고 회장은 함께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양로원 방문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성회는 오는 4월 7일 문화부주관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에 관한 강의, 또 같은 달 21일 여성회 합창단 창단 35주년 음악회와 5월 14일 에이시안 암 환호회와 함께하는 행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 매디건 전 일리노이주 하원 의장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팀 맵스가 대배심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어제 월요일 연방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전 상사를 보호하기 위해 위증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연방 배심원단은 이날 2023년 8월 위증 한 건과 또 사법방해 미수 한 건에 대해 메이즈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메이즈가 진실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기소 면제를 받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메디건과 오랜 친구인 마이클 맥클레인의 관계에 대해 대배심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8년까지 메디건의 참모로 일했던 메이패스는 맥클레인이 메디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또 메디건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배심은 메이즈가 메디건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 맵스가 수사를 방해하려 위증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맵스는 6월 11일 연방교도소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시설에서 복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의 전 상사인 메디건은 뇌물수수 및 공갈 혐의로 10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합병 심사 결과 발표에서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이 약속한 시정 조치로 완전히 이행해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3년을 끌어온 양사의 최종 합병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에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 노선의 화물, 여객 운송 독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안과 또 파리,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의 노선 슬롯 일부 이전 계획 등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제58회를 맞은 슈퍼볼 경기 중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1969년 아폴로 11호 중계에 근접한 시청자 수를 달성했다고 CBS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NFL 캔사시티 칩스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상대로 25대 22 역전승을 거둔 이번 슈퍼볼 경기는 무려 1억 2,34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역대 슈퍼볼 최고 시청자 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해 시청자 수 1억 1,510만 명보다 약 7% 증가한 수치입니다. CNN은 이번 슈퍼볼이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것엔 경기가 연장전까지 이어지면서 역전승으로 끝난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에 또 칩스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세계의 러브 스토리까지 가미되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슈퍼볼 광고비는 30초 광고를 기준으로 대략 7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시카고 일원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오늘과 내일도 이어집니다.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다소 떨어진 기온 유지되고 있어 쌀쌀한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28도입니다. 내일 수요일에 낮 최고 46도, 밤 최저 25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76%, 바람은 북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